네, 추천 성광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자, 중국의 여행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중신여유 혹은 중신관광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02707. 선전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 여행사로서는 최초로 A주 증시에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살펴보면, 네, 이 회사는 199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행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총은 155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정도의 대형 여행사에 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해외 여행 상품 도소매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농산물 시장도 아니고 무슨 도소매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행사는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매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그걸 소매 대리점에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매 대리점들은 고객들한테 팔고 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면 저희가 그걸 직접 사러 가지는 않죠. 네, 동네에 있는 대리점을 가서 삽니다.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사실상 이런 개념들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회사도 인터넷 판매 채널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그동안 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사진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는 11박 13일짜리 코스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9,999위안. 우리 돈은 17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자, 뭐, 이 돈으로 13일 동안 뭐 충분히 놀고 먹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특히 저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이런 장거리 여행 상품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을 보니까 진짜 싸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이 여행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생겨났고 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시트립이나 취나을 같은 이런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사들끼리 이렇게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치킨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규모는 커져가는데 오히려 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행사들은 앞으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아닌 다른 전략이 필요해진 때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여행사가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가 선택한 전략은 이 적극적인 M&A였습니다. 일단 2014년 9월에는 이 주간국여를 인수했습니다. 자, 주간국여는 원래 그 중신여유와 같이 업계를 나란히 하던 그 경쟁사였습니다. 자, 근데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합치면서 이 독보적인 브랜드가 탄생을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과 LG가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2016년도에 경기 침체 여파로 이 여행객들이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신여유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네, 이렇게 중신여유는 앞으로도 이 중국 해외여행 시장에서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는 이 클럽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클럽메드는 1950년도에 창립된 이 프랑스의 프리미엄 리조트죠. 전 세계 무려 60개가 넘는 그런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그럼 리조트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 세계 수많은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산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중신여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중신여유는 이걸 인수하면서 그럼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자,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1인당 GDP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1만 달러가 넘는 지역도 7곳이나 되고요.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텐진 같은 지역은 2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중산층 인구가 1억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중산층들의 특징은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내가 여행을 가면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곳을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산층들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들도 필요해질 텐데 클럽메드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자, 그리고는 2016년도 바로 작년이죠. 3월에는 화원구결을 인수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화원구결은 원래 이 유럽 시장의 점유율 1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 중신 여유는 유럽 시장에서만 총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푸켓 퍼시픽의 지분 5%를 확보하면서 이 상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상품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트립이 주요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트립은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OTA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유통업계에서도 큰 손으로 통하는데 이 중신여유는 이 노선을 타고 이 관광 유통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신여유는 사실상 이 중국의 해외여행 시장을 거의 통일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네,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죠. 네, 사실 이 중국의 여행시장 산업이 지금 춘추 전국시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커져나갈 시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업체들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신여유가 선택한 전략은 시장을 통합하고 단 하나의 선두 기업을 키워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니까 가능한 전략입니다. 네, 이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를 피로 통일을 했다면 이 중신여유는 M&A를 통해서 시장을 통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신여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여행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신여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추천성광통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E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